이제 엄 교수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경물 지지가 나오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좀 심오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우리 남 선생님은 그 성을 갖다가 지금 이 설문해자를 인용하신 거죠? 네. 예, 설문해자에 담긴 의미를 풀어주셨는데 제가 계속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그럼 과연 일반인들도 자기 수신을 하면은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그 명제를 확인한 겁니다. 그거는 굳이 주자를 얘기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일반 명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글쎄요, 제가 읽은 공자의 그 논어 이런 그 안에서 보면은 성인이 누구나 될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에는 의문표를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가능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은 공자는 말을 하지 않고 나도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이라는 그 문자학적인 네. 그 부분은 그 설문해자하고 각골문이라고 그 중국에서 발견된 그 거북의 껍질에 새겨진 예. 점복, 점을 예. 칠 때 썼던 그 점사 예. 거기에 있는 문자가 이제 문자를 보면요. 네. 성자가 이렇게 귀가 강조됩니다. 예. 그리고 사람이 있는데 귀가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죠. 예. 그다음에 입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각골문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설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귀하고 이 받칠 증자 요거로 해갖고 이제 허신 설문해자를 쓴 허신은 그 발음은 증자에 있고 귀는 뜻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증자를 보면 위에가 이게 길죠. 예. 근데 예, 정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 중국에 예. 그 곡부라는 공자가 그 주로 거주했던 곡부라는 지역에 가면 공묘가 있고 예, 공림이 있고 예. 예, 공부가 있습니다. 이게 삼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공자상이 또 있는데요. 강조되어 있는 게 귀입니다. 아. 귀가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성인의 특징은 귀가 크다. 귀가 열려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름에도 남아 있습니다. 노자의 이름이 뭐냐면요. 귀입니다. 노자의 이름은 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가 예. 예, 이가 귀입니다. 이름을 귀로 갖고 있습니다. 그냥. 아, 예. 그러네요. 예, 귀가. 아. 그리고 공자하고 연결을 시키면요. 예. 공자가 60이 됐을 때 도달했던 경지. 아. 이순이. 이순. 귀가 순해진다. 예. 귀에 들리는 것이 숨겨져 있는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를 보고서 하나를 듣고서 열을 알게 되는 이 경지가 바로 성인의 경지입니다. 아, 그러면 네. 이순이라는 게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나이 60이 되면은 남들의 주변에서 자기 욕을 해도 네. 거기에 이제 이 화가 발동하지 않고 그냥 편안히 들어주는 거. 그래서 듣는 소리, 듣는 능력이 커진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어떤 자기 감정을 금방 이렇게 발산하지 않고 아주 그걸 부드럽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닦아진 것을 60의 나이, 그래서 이순이라고 하지 않나. 그렇게도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떨어지는 능력이 귀가 먹어가는 겁니다. 아, 공자 그건 나이 물리적으로 60에 확실하죠. 예, 공자 나이 60에 귀가 잘 안 들리는 경지에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계속 그걸 순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주자는요. 예. 그 자기를 험담하는 말이나 이렇게 비판하는 말이 거슬리지 않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순의 의미라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 인격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조금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아니냐. 그 청각의 능력이 떨어질 때 공자가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단지 귀의 측면,
또 있었겠지만 마음의 측면으로 바로 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나이가 50, 60이 되게 되면요.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겁니다. 청각이 떨어지면 그 마음에 있는 귀가 열리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그렇고 하여간 이이나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상을 보면 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동양 사람들한테 이 귀는 그냥 귀가 아니라 예. 하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얘기를 듣는 귀. 그러니까 무당. 네? 접신 상태에서 백성의 소리를 듣고 하늘이 원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귀가 열리는 것은요. 하늘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 지천명 다음에 오는 이유는 하늘의 목소리가 60이 되니까 10년 지나니까 자기 안에서 들린 거죠. 이건 예를 들면 그 그리스 로마에 보면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플라톤이 다이몬이라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와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예. 바로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인에서 이 듣는 능력, 귀를 강조한 것은 지금 남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뭐 이순에서 귀가 순해진다 이런 의미하고 저는 다른 측면에서 그런 깊은 의미가 또 해석이 되네요, 그렇게. 예, 그거를 이제 그 음에 비슷한 걸 가지고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게 이제 중국의 성운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성자하고 발음 비슷한 발음에는요, 들을 청자, 청, 성, 예, 그 다음에 날생자, 생자가 같습니까? 예, 날생자, 생지자입니다. 만물을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성인입니다. 소리를 듣는 청도 성인입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도 성인에 다가간 겁니다. 남의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 성인입니다. 예. 그리고 하늘이 보여주는 문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별의 운행, 그 다음에 꽃 피고 새우는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읽어낸 사람이 바로 복희입니다. 복희. 문자 창조 성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하고 인간 윤리 이게 다 같이 있는 게 바로 성자에 같이 들어있다. 죽은 것도 살리는 것 성이고 그래서 저는 논어 안의 측면에서 공자가 인여성 오기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인과 성의 경지는 내가 어떻게 바라냐. 나는 그냥 배우기 좋아하고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또 심오한 뜻이 있었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문자학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좀 약간 좀 들뜬 식의 뭐 하늘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뭐 무당 쪽으로 성자를 연결시키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예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좀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자는 이 아까 이 귀자 얘기할 때 들으니까 논어에도 맹자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자기는 남의 말을 도망가는 말을 정확히 뭘 도망가는지 알고 숨기는 건 뭘 숨기는지 말을 들으면 정확히 자기가 간파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저기서의 귀자는 남의 말을 듣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사리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고 저 입구자는 해야 할 말을 아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심오한 철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 남의 말을 제대로 듣고 잘 이해를 하고 제가 나한테 좀 거짓말을 하고 이런 부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구나 뭐 이런 식의 그런 이해력 그리고 입은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는 게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가 어디 이전에 책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성자를 규정하는 게 현대적으로는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논어에 있는 공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앞으로는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의미도 일리가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풀어준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문자적인 접근도 의미가 있고요. 근데 철학적으로 또 이렇게 윤리나 이런 쪽으로 풀어주는 성의 의미도 이 세 가지 의미가 사실은 같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은 그 귀에서 출발을 했지만 점점점 발전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억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공자가 수리부작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수리부작. 나는 그 해석한 거를 얘기를 해줄 뿐 술이라는 건 이제 전술. 예. 들어서 짓는다. 해석한 거. 그 다음에 작은 창작입니다. 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듣는데 그치지 않고 거기서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서 얘기해 주는 것. 이 작의 문제가 그 창작의 작의 문제가 성의 그 기본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기가 수리부작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창작한 사람이 나중에는 됐죠. 그래서 그렇다면요. 네. 핵심적인 것은 그러면 공자는 분명히 우리가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가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면 성인은 아까 듣는 능력을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도덕적 완성자,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인격이 정말 높은 경지에 다다른 사람을 성인이라고 한다. 사실 도덕이라는 것이 이 주자에 와서 공자의 사상이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이렇게 도덕주의 왜곡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런 듣는 능력, 아까 말하는 고대의 성인의 능력이라면은 인격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없는 사람이야만이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유추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공자는 우리가 분명히 확실한 성인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된다는 겁니까? 거기에 이제 좀 곤란한 측면이 있는데요. 공자는 그 도덕적인 성인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공자를 죽이는 일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공자를 살리려면 예. 공자가 화내고 예. 싸우고 그 다음에 농담하고 예. 이런 공자로 살려내야 됩니다. 아, 인간 공자로? 인간 공자로 살려내야지 아. 그 안에서 자기 실수도 인정을 하고 예. 야 내가 제어에 대해서는 걔 외모만 보고 걔 말만 듣고 걔 행동은 안 봤었는데 자기가 실수했다라는 거 인정하거든요 공자는. 그 다음에 성인이라고 해서 자기 실수 안 하는 그런 도덕적인 거를 꿈꿨던 주자를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네. 그런 논조시라면 예. 철저히 반주자학적인 입장에 서 계시는 측면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예, 뭐 반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주자를 조금 이렇게 해체를 해서 예. 그 원래 있었던 공자의 모습을 좀 살려놓자. 아, 인간 공자를 예, 대상해서. 예, 아. 그렇게. 왜냐하면 논어를 읽다 보면요, 그 주주를 안 읽고 본문만 읽으면요, 예. 공자는 울고 웃고 떠들고 싸우고 아. 실수한 거 인정하고요. 그리고 빨리 고치는 거 그게 진짜 고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 실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실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 놔버리면 공자가 우리에서 떠나가죠. 아. 빠이빠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아. 공자를 이 안에 불러와서 네. 우리가 같이 울고 떠들 수 있는 그런 공자를 만드는 것이 저는 공자 톡톡을 하는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이어서 더 흥미로운 제3탄을 진행하겠습니다.